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내용이 좀 길어서 바로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법률스님의 희망편지 중에서 증문즉설 내용이에요. 연명치료 어디까지 해야 할까요?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해주세요. 네, 저는 미국에서 의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레지던트 시절에 환자가 죽음을 편안하게 맞이하지 못하고 가족들도 힘들어하는 걸 많이 봤습니다. 그때 제가 그들을 편안하게 해주고 가족 모임이나 상담을 통해 한 단계씩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왔던 좋은 경험이 있습니다. 이런 호스피스 완화 치료의 중요성을 어떻게 알려야 할지 스님께 의견을 여쭙습니다. 완화 치료를 주장하면서도 저 역시 목숨을 구하는 게 원칙인데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주위에서도 너는 왜 이렇게 머리 아프고 복잡하게 살려고 하냐고 합니다. 이런저런 치료를 하는 건 돈이 많이 들고 의사 입장에선 수입도 되지만 완화 치료는 수입이 적어요. 그래서 제가 완화 치료로 병원을 이끌더라도 뒷받침이 힘들 것 같아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스님 말씀, 그건 자기 선택이죠. 질문자가 돈을 좀 못 벌더라도 그렇게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면 하는 거예요. 저도 이런 강의를 통해서 돈은 못 벌어요. 강의료를 받는 것도 아니고 교통비도 안 받습니다. 그래도 최소한의 비용은 있어야 해요. 누군가 이 장소를 빌리고 사용료를 내야 하니까요. 그건 보통 강의를 듣는 여러분이 내는 기부금 등으로 충당을 하지요. 하지만 제가 강의하는 일이 돈 벌려고 하는 일은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질문자도 의사 일을 하는 이유가 사람들을 육체적, 정신적으로 치료해 주는 게 주 목적이고 나는 밥만 먹고 살면 된다고 생각을 딱 바꾸면 편하게 할 수 있어요. 옆에서 누가 무슨 소리를 해도 신경 안 쓰면 돼요. 질문자가 관점을 확실히 해야 해요. 의사는 환자를 치료하는 사람이에요.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게 생명 존중 사상입니다. 살아있는 생명은 살고자 하는 특징이 있어요. 살 수 있도록 도와줘야지 죽이면 안 돼요. 네, 그래서 금지사항이 두 가지예요. 하나가 다른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 즉 살인은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자기도 죽이면 안 됩니다. 그게 자살이에요. 자살과 타살은 동일한 살인이에요. 타살은 살인 행위를 한 사람이 살아있으니까 처벌할 수가 있고 자살은 살인 행위를 한 사람이 죽어 없으니까 처벌할 대상이 없다는 차이밖에 없어요. 자살이나 타살이나 다 살인 행위를 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타살은 나쁘다고 하고 자살은 불쌍하다고 하는데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자살은 기본적으로 생명을 해치는 행위이기 때문에 사회적, 법적 관점과 관계없이 진리의 측면에서 볼 때는 바람직하지 않은 행위입니다. 그래서 자살을 못하게 교육을 해야 해요. 최근 들어서 생겨난 병폐가 또 있어요. 생명을 존중한다는 게 지나쳐서 의식이 없이 거의 죽은 사람에게 산소 호흡기를 꽂아서 계속 살려놓는 겁니다. 교통사고를 당해서 의식을 잃은 사람이 깰 때까지 일주일간 산소 호흡기를 꽂아 놓는 건 과학기술의 도움을 받아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회생 가능성이 전혀 없고 나이도 아주 많은 환자라 회복이 가능하지 않다는 걸 너도 알고 나도 아는데 산소 호흡기를 꽂아서 6개월이든 1년을 더 살게 한다는 건 자연의 원리에서 볼 때 반생명적이에요. 죽어야 할 생명을 억지로 살리는 것에 속합니다. 이건 생명 살리기 운동에 속하는 게 아니라 반생명 행위에 들어갑니다.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는 것이 반생명 행위이듯이 죽어가는 생명을 억지로 잡아놓는 것도 반생명 행위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런 행위의 처음 의도는 생명을 하나라도 더 살리고자 하는 데서 출발했지만 현재는 이런 부작용이 생겼어요. 생명을 살리라고 해서 살리는 의무를 법적으로 주다 보니까 누구도 산소 호흡기를 중간에 못 대게 되고 죽는 사람도 고통스럽고 가족도 고통스럽고 병원비도 엄청나게 듭니다. 질문자가 의료계에 있다니까 이걸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언젠가 본 기사인데 태어나서 죽기 1년 전까지 쓰는 총 의료비와 죽기 1년 전부터 죽을 때까지 이 사람을 억지로 살리려고 쓰는 의료비가 같다는 통계가 있다고 해요. 미국인을 대상으로 한 통계였어요.
그만큼 죽기 1년 전에 억지로 살아있게 하는데 의료비가 많이 든다는 거예요. 의료 장사를 하는 사람은 이게 필요하겠죠. 수입이 많이 발생하니까요. 그러나 이것은 국가보건의료 재정을 파탄시켜 사람들이 골고루 의료 혜택을 받는데도 장애가 되고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과도하게 높이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제도는 바꿔야 하고 우리의 관습도 바꿔야 한다고 봐요. 그렇다고 환자를 함부로 치료하라는 건 아닙니다. 다만 적어도 몇몇 의사들이 이 생명은 회생이 어렵겠다 할 때는 산소 호흡기를 제거한다든지 링거를 제거한다든지 해서 그냥 생명이 자기 명대로 갈 수 있도록 하는 법제를 만들어야 해요. 의사 한 명이 이걸 결정한다면 오류가 생길 가능성이 있겠죠. 그러니 적어도 의사 5명 이상이 모여서 결정을 한다든지 아니면 병원의 의료 전문가 2~3명과 사회 전문가나 종교인 2~3명이 함께 위원회를 구성해서 논의에 결정하는 거예요. 이 경우에는 치료가 불가능한데 어떻게 하느냐 하고 가족이 담당이가 신청을 하면 회의를 통해 검토해보고 산소 호흡기를 떼세요. 치료 행위를 중단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편안하게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지금 질문자 얘기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하고 오히려 편안하게 죽을 권리를 사람들에게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안락사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고통을 좀 완화하면서 편안하게 죽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게 저는 생명의 이치에 더 맞고 의사의 직분에도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관점이 확실하다면 질문자가 의료인들에게 과잉 진료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문제 제기를 할 수 있겠죠. 의사들 중에도 돈벌이가 아니라 정말 환자를 위한 모임이 있잖아요. 이런 모임을 확대해서 그 내용을 법제화하고 의료 교육에도 반영해서 인턴이나 레지던트들에게도 교육을 시키고요. 이렇게 차근차근 확대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환자나 가족들이 이런 걸 안 받아들일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합니다. 환자가 치매이거나 정신이 온전치 못하거나 말을 못할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제가 어떻게 해야 죽음을 받아들이고 삶을 마무리하도록 도울 수 있을까요? 그들을 어떻게 이해시켜야 할지 적극적으로 설득을 해야 하는 건지 고민입니다. 네, 스님 말씀입니다. 본인이 의사를 밝히면 거기 따라야죠. 어떤 치료든 끝까지 받겠다고 본인이 주장을 하면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이 병은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지금 항암 치료며 이런저런 치료를 받아서 고통을 겪는 것보다는 살아있는 동안 편안하게 살다 죽는 게 낫습니다. 환자에게 이렇게 얘기하기가 사실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저 같으면 얘기를 하는 쪽입니다. 환자나 가족 입장에서도 의사가 그렇게 얘기하면 조금 섭섭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질문자가 봤을 때 이거는 치료해봐야 치료 효과도 없고 공연히 사람만 고생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의견은 내놓을 수 있어요. 그런데 받고 안 받고는 환자 본인에게 결정할 권리가 있어요. 자기 생명이니까 자기 결정권이 있죠. 환자가 치매라든지 다른 이유로 의식불명이라면 가족이 결정해야죠. 의사가 본인이나 가족의 결정을 초월해서 결정할 수는 없어요.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해피바이러스였고요.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세요. 고맙습니다.